55세 보험사 지점장, 퇴직금으로 세계 여행 후 귀국 남은 건 빚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은퇴를 코앞에 두면 평생 열심히 일해온 스스로에게 이젠 내 시간이야 라고 외치며 자유를 만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모였겠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혼자라도 훌훌 떠돌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욕구일 겁니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만 잔뜩 적어놓고 무작정 떠났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깨지는 경비, 장기 여행에서 오는 지출의 증가, 그리고 돌아와서 재취업이나 재무적 문제 해결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등 실제로 이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55세에 은퇴한 보험사 지점장 사례입니다.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직급도 꽤 높았던 이분이었지만 퇴직금으로 벌인 세계 여행이 끝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정도만 신나게 다녀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귀국했을 때는 퇴직금이 거의 바닥나 있었고 심지어 추가 지출로 인해 빚까지 져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세계 여행, 왜 빈털터리가 되는 걸까?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은퇴 후 세계 여행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과소 추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물가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환율이나 긴 체류에 따른 비용을 간과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변수 건강 문제, 긴급 귀국 사유, 환율 변동,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소득원을 준비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1년이라는 시간도 공백이 크면 재취업 시장에서 쉽지 않죠. 이번에 소개하는 은퇴자의 이야기도 이런 함정들이 어우러져 발생한 상황입니다. 한때는 탄탄대로 같았던 그의 삶이 왜 갑자기 빚쟁이가 될 정도로 기울었는지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씨 55세 전 보험사 지점장은 꽤 오랫동안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전부터 적립해둔 적금 등 손에 쥔 돈이 약 1억 원 정도 되었죠. 처음엔 1억이면 내가 1년 정도는 유럽과 동남아, 미주까지 다 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항공권이나 숙소는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여행을 시작하니 일단 비행기 값을 아낄 수가 없고 한 번씩 좋은 데서 묵고 싶은 욕구도 생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꼭 가보고 싶은 명소가 나타나면 투어비도 내야 하고 생각보다 돈이 술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계획도 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다 보니 두세 달쯤 지났을 때 이미 예산을 반 이상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끼기만 할 순 없지라는 마음이 컸고 더군다나 여행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다 보니 통장 잔고에 대한 현실감이 조금씩 흐릿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여행 중반쯤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긴 했지만 이미 멀리 떠나 있는 상태라 추가로 빚을 내거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식으로 계속 여행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퇴직금은 거의 다 소진됐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례 2 은퇴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B씨 58세 전 건설사 대리는 회사 생활 동안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30년간 정말 쉼없이 달려온 건데도 정작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낼 땐 옆에 있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은퇴 후 마음 먹은 것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장기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평소엔 가족 여행이라고 해봐야 국내 호텔 한두 번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 신나게 한번 떠나보자. 그런데 해외 생활이란 게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가족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군요. 아무래도 혼자 여행할 때보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한 번에 몇 배씩 들어가죠.
또 여행 중에는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하거나 예기치 못한 이유로 긴급 귀국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대비해두지 않으면 여행 도중에 카드를 긁고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빚이 역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큰 비용 부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결국 예산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남아있는 돈도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가족과 함께한다는 장점이 의외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취업 문제나 교육 문제, 배우자의 건강이나 스트레스 등도 돌봐야 했는데 너무 길어진 여행이 끝난 뒤에는 이미 가족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사례 3 귀국했더니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시 60세 전 대기업 임원은 상대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세계 일주를 결심했죠. 6개월 정도를 잡고 떠났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 즐거워서 여행 기간이 1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유럽을 좀 더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어서 기간을 늘리고 남미 쪽도 꼭 가보고 싶어서 코스를 변경했어요. 그래도 난 임원 출신이니까 귀국하면 뭐든 금방 재취업하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큰 착각이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이미 국내 대기업 시장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었고 60세 이상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임원으로서의 고연봉이 보장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 구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서 다른 방향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또한 여행 중에 비상금이라 생각해둔 돈 대부분을 써버리다 보니 막상 기회가 생겨도 뭘 새로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제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여행은 재밌었지만 남은 삶은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극도로 커진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이처럼 평생을 열심히 일한 후의 은퇴는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지만 그 시기에 어떻게 재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예산 계획 꼼꼼하게. 자금이 충분하다 생각해도 장기 여행에선 환율과 현지 생활비, 긴급 상황 대비 비용이 필수적으로 크게 듭니다. 최소 2030% 이상의 여유 자금을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귀국 후 시나리오도 설계. 나는 은퇴자니까 그냥 즐기면 되지라고 마음먹으면 안 돼요. 귀국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월 얼마 정도 수입이 필요한지 등을 가늠하고 떠나야 합니다. 가족과 충분한 상의. 혼자 여행이든 가족 여행이든 가족과 의견 조율을 하고 서로의 목표와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학자금 대출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건강 문제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커리어 또는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길면 3040년 더 살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쯤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 두거나 최소한의 구직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내 삶을 정말로 즐기는 법?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로망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간 미뤄둔 꿈을 이루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주변의 달콤한 얘기와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해 떠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퇴로 끝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이어집니다.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 잠깐의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삶 전체를 어떻게 균형 있게 꾸려갈지 고민해야 해요. 지금 잠시 쉬자는 마음이 결국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예산과 재취업 또는 제2의 커리어 계획 그리고 가족과의 충분한 의견 교류를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행은 즐거웠지만 돌아온 뒤가 더 행복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는 인생,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유 자금을 더 마련하거나 적절한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챙기고 귀국 후를 대비한 내 삶의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과 준비, 그리고 현실적인 자신 점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다 좋고 남들이 망했다고 해서 꼭 망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인지 점검하고 떠나야 돌아와서도 웃으면서 그 추억을 곱씹을 수 있을 거예요. 길고도 짧은 여정이 될 수도, 한 번뿐인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은퇴 후 세계 여행.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행복한 은퇴 이후의 삶 아닐까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없는 일탈로 인한 재정 파탄보다 조금 더 차분한 설계와 현실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막연히 노후 준비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할지 고민만 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조기 수령이든 연기 수령이든 나에게 맞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도 희미해지고 늘어나는 기대 수명만큼 은퇴 후에도 돈 쓸 곳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거냐, 아니면 연기 수령해서 더 많이 받을 거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적절한 선택이 내 노후의 질을 바꿀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국민연금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국민연금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매달 내는 보험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내가 은퇴한 뒤 일정 소득을 평생 동안 제공해주는 사회적 안정망 같은 존재예요. 물론 재테크나 다른 투자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이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것이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연금 개시 연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2세 출생 연도별로 달라지지만 편의상 62세로 볼게요. 부터 수령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건상 5년을 앞당겨 만 57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5년을 더 미뤄 만 67세 이후로 연기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조기 수령을 하면 빨리 받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연기 수령을 하면 조금 늦게 받는 대신 매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죠. 간단히 말해 내가 일찍 받아서 빨리 쓰고 싶으면 조기 수령, 좀 더 늦게 받더라도 금액을 크게 받고 싶으면 연기 수령 이런 개념이에요. 2.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예. 자, 그럼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까요? 조기 수령. 장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을 통해 일정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년퇴직 후 바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국민연금을 당겨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죠. 단점.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한 만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은퇴 이후 살 날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줄어든 연금이 오랫동안 지급되는 셈이라 총액도 줄어든다는 점이 있죠. 연기 수령. 장점. 매월 받는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져요. 연기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연금이 높아지니까 더 큰 월급을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혹시 다른 소득이 있거나 더 오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춰서 더 두둑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단점. 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좀 일찍 은퇴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만큼 연금 개시가 뒤로 밀려서 약간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수령 시점을 미루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될 수 있죠. 3. 사례로 살펴보는 조기 vs 연기. 조기 수령이 좋아, 연기 수령이 더 이득 이런 말 많이 들어봐도 막상 내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사례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수치나 디테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직장인 김 씨의 조기 수령 선택. 김 씨는 57세에 조기 퇴직을 했어요. 원래는 60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명예퇴직 형태로 나왔죠. 퇴직금도 받았고 어느 정도 예적금도 있지만 당장 57세부터
62세까지는 돈이 들어올 구석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또 곧바로 다른 직장을 찾기에는 쉽지 않고 김 씨 부부는 아이들이 이제 막 독립했기에 조금 넉넉하지는 않아도 반찬 값이라도 벌어서 쓰고 싶다는 생각에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매달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원래 예상하던 것보다 1015% 정도 줄긴 했지만 당장 내 손안에 생활비가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크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기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김 씨 부부에게는 조기 수령이 심적 안정과 여유를 주는 방향이었던 거죠. 이 부업러 박 씨의 연기 수령. 반면에 박 씨는 60세에 퇴직했지만 은퇴하기엔 너무 아쉽다는 마음으로 프리랜서나 부업 형태로 꾸준히 일하고 있어요. 건강이 따라주는 한 계속 소득이 들어오니까 굳이 62세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 수령을 신청했죠. 박 씨의 경우 지금 당장 연금이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키워서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박 씨 부부는 현재 집도 작아고 자녀도 모두 결혼해 나가 있으니 부양 부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3년 정도 늦추는 선택을 했더니 원래 예상 금액보다 20% 가까이 월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더라고요. 박 씨는 어차피 안 받아도 굶을 일은 없으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은퇴 후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3자영업 하던 정 씨의 고민 끝 부분 연기. 마지막으로 1인 자영업을 오래 해왔던 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 씨는 62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사업이 아직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었고 매달 약간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다만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언제 수입이 줄어들지 몰라서 전액을 연기하는 것에는 좀 꺼림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 씨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연금 일부만 연기하는 거였어요. 국민연금 제도에는 연금을 전부 미루는 것뿐 아니라 일부만 받거나 일부만 미루는 방식이 있거든. 여부 분연기 제도. 정 씨는 자신이 매달 일정 금액은 지금부터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키워서 받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는 연금으로 나오면서 그 외에는 나중에 수령액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정도 잡고 이익도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선택 전 꼭 따져볼 3가지 포인트. 이렇게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부 분연기 선택지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건강 상태와 수명 전망. 솔직히 말해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래도 큰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받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족이 장수형 유전자를 갖고 있거나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살 것 같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겠죠. 다른 소득이나 자산 보유 현황. 김 씨와 박 씨가 다르듯 내가 지금 당장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박 씨처럼 당장 일해서 버는 돈이 있거나 충분한 금융 자산이 있다면 연기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고요. 결국 나의 현재 소득 구조와 자산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패턴과 은퇴 후 목표. 어떤 분은 60대 초반에는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적극적으로 즐기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일에 집중하면서 연금은 뒤로 미루겠다는 분도 있어요. 즉, 내 라이프 스타일과 은퇴 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찍 연금 받아서 쓰겠다, vs. 일을 좀 더 해서 소득을 유지하겠다. 둘 다 정답이라기보단 각각의 삶에 맞는 선택일 뿐이죠. 5. 결론 나만의 최적 타이밍을 찾자. 가장 중요한 건 남이 뭐라고 하든 나만의 최적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세 분처럼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조기 수령으로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하고 누군가는 연기 수령으로 미래의 연금액을 극대화하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민연금이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평생 월급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은 상황에 따라 가치가 출렁이고 내 손에 현금 흐름이 딱 끊길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결정하는 건 숫자만 보지 말고 삶의 질과 가족의 환경 같은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해요. 만약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를 통해 내 예상 연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조기 수령, 연기 수령으로 받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봐야죠. 또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앞으로의 일 계획 혹은 가족들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해요. 실제로 연금을 받고 난 뒤엔 12년 안에 아차, 내가 너무 빨리 결정했나?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국민연금 제도 역시 조금씩 개정되고 있어서 연금액 조정이나 부분 연기 같은 다양한 옵션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치와 행복을 실현하고 싶은지 그걸 먼저 떠올린 뒤에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런 정보 없이 감으로만 일단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조기 수령 혹은 연기 수령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김 씨처럼 당장 수입이 줄어 고민인 분이라면 조기 수령이라는 안전장치를 고려해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박 씨처럼 부업이라도 계속하며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으로 금액을 불려보는 것도 좋고요. 정 씨처럼 자영업이나 파트타임이 있어서 부분 연기 제도를 활용해 절충안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결정은 나의 은퇴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세워보세요. 설마 하다 미루다 보면 어느새 실제로 연금을 받아야 할 시점이 훌쩍 다가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황급히 결정하느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노후 준비 절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60대, 70대 그 이상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멋진 은퇴 생활, 그리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낙원 제주도의 배신, 60대 부부의 씁쓸한 귀향. 제주도에 은퇴하고 내려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던 삶일 거예요. 도심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 마시고 아름다운 바다 보며 하루하루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저 역시 많은 사람처럼 그런 꿈을 꿨던 60대 중반 부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주도는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삶과 관광객으로서 며칠 보내는 삶은 엄연히 다르더군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것이 단지 아름다운 환경에서 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제주도에서 겪었던 씁쓸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현실적인 은퇴 생활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생활비 문제입니다. 처음엔 자연 속에서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주 생활은 생활비가 도심보다 결코 적게 들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로컬 식재료는 오히려 더 비쌌고 외식비나 생필품 가격 또한 도심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기름값, 난방비 등 생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지나자 저축해둔 연금과 은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는 초조해졌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제주도는 많은 이들이 고립을 겪는다고 하죠. 저희 부부 역시 도시 생활을 하다 제주도로 내려가자마자 친구나 가족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좋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인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친척의 결혼식이나 중요한 가족 모임도
점차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지역 사회에 새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 영원한 외지인으로 느껴졌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의료시설은 도시와 비교하면 훨씬 적고 중대한 질병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치가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을 찾았지만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불안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그렇다면 제주도의 은퇴 생활이 모두에게 어려운 것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준비가 없다면 저희처럼 꿈꿨던 낙원이 배신의 땅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뿐 아니라 어느 곳이든 은퇴를 꿈꾸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만 보고 결정하면 큰 오산입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지출,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해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커뮤니티와 인간관계를 미리 형성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도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현지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아름다운 경치를 쉽게 잊게 만들 만큼 강력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의료 환경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반드시 점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은 분명 아름답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낙원이란 없습니다. 꿈만 보고 내려가는 결정보다는 현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은퇴 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국 제주도를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이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은퇴 생활을 현실로 만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나 한적한 시골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연이 좋다고 공기가 맑다고 결정해버리면 예상 못한 불평과 후회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은퇴 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감성보다 이성, 로망보다 현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퇴 지역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들과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한 사례, 그리고 재정, 건강,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실전 팁들을 전해드릴게요. 지역 선택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기준.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동 시간이 너무 길면 일상생활은 물론 병원, 장보기, 가족 방문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기차역, 고속도로, 버스 노선이 가까운 곳인지 확인하세요. 차량이 없는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의료 인프라. 노후에는 병원을 자주 이용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는지, 응급실이 30분 내 접근 가능한지 꼭 체크하세요. 단순히 의원 몇 곳 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 수준. 도시보다 시골이 무조건 저렴하다는 건 오해입니다. 물류비가 추가돼 식료품, 생필품, 외식비가 더 비쌀 수 있어요. 월세, 관리비, 난방비, 차량 유지비까지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티와 인간관계. 혼자 고립되면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삶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지역 동호회나 주민 모임이 활발한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주도 말고도 괜찮은 은퇴 정착지 사례 3가지. 사례 1. 충북 제천에 정착한 60대 부부. 이 부부는 서울에서 살다 충북 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KTX로 서울까지 1시간 30분 이내, 종합병원도 근처에 있고 온천과 자연경관이 뛰어나 건강에 좋은 환경입니다. 월 150만 원으로 자급자족하며 생활 중이며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으로 외로움도 줄였다고 해요. 사례 2. 경남 통영에 살고 있는 65세 부부. 이 부부는 남해 바다를 좋아해 통영으로 정착했습니다. 해산물이 저렴하고 신선해 식비 절약이 가능했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과
산책 모임을 하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가까운 병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며 큰 불편 없이 생활 중입니다. 사례 3 전북 익산 근교 전원주택에 사는 부부. 자식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싶어 전주 근처에 자리 잡은 부부입니다. 도시 접근성은 좋지만 비교적 조용하고 집값도 저렴합니다. 도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시골의 여유를 누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은퇴 후 재정 설계 실전 팁. 연금 활용법.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다면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세금, 의료보험료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생활비 절약 노하우. 직접 식사해 먹기, 지역 전통시장 이용, 농산물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가비도 줄일 수 있죠. 추가 수입 마련법. 유튜브, 블로그, 텃밭 농사, 지역 강사 활동 등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월 30만 원의 수입만 있어도 생활에 큰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와 커뮤니티 유지 전략. 기존 인맥 유지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나 SNS 활용해 거리감을 줄이세요. 지역활동 참여, 작은 자원봉사나 문화센터 강좌라도 참여하면 친목이 생깁니다. 배우자 외의 관계망 구축. 은퇴 후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 접근성과 건강관리 체크리스트. 가까운 병원 약국 위치 확인. 종합병원, 응급실까지 소요시간 체크.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기관 있는지 확인.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산책로, 체육시설 유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건강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주지는 그 삶의 기반이 되죠. 낭만만 바라보고 선택했다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된 은퇴 생활로 인생 2막을 시작해보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서 3,000원짜리 고등어 하나를 집어들며 한참을 망설이는 자신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둘 다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50대 후반, 퇴직금으로 뭘 해보기도 전에 생활비와 대출이 목을 조여옵니다. 은퇴 후엔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젊어서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살 수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달 지출은 줄지 않는데 수입은 딱 끊기자마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수많은 부부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대로 가면 노후는 지옥이다라고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1.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지출의 함정. 사례.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58세 정 부부는 2년 전 남편이 조기 퇴직한 뒤부터 매달 6,070만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다시 취업하려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결국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 문제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파트타임 청소 일을 병행하지만 월 수입은 고작 80만 원 정도. 문제는 지출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만 해도 건강보험료 28만 원,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차 유지비 15만 원, 기타 통신비, 공과금 등 총합 150만 원 이상. 이렇다 보니 월 200도 못 벌면서 매달 적자입니다. 퇴직 전보다 더 일하고 더 조이고 살아도 통장은 점점 바닥을 보입니다. 2. 은퇴 후엔 돈 덜 든다. 착각이 불러온 위기. 사례. 부산에 사는 55세 이씨 부부는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목돈으로 저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은퇴 후 지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조카 결혼식 경조사비,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 이 모든 비용이 은퇴 후엔 줄어들 거라 생각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이 3년 만에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노후를 버틸 수 없어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고작 120만 원 수준. 체력은 점점 소진되고 부부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수입 없는 노후는 고립과 우울로 이어진다. 사례. 서울에 거주하던 60세 김 부부는 은퇴 후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지역 사회 적응이 어려웠고 친구도 없고 일거리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입은 거의 없다 보니 외출도 줄고 말수도 줄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엔 대화도 끊기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작아져요.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져요. 은퇴 후 마이너스를 막기 위한 3가지 대책. 퇴직 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자. 단순히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예상되는 의료비, 여행비, 경조사비 등까지 미리 계산해보고 1년간 노후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경비, 청소, 반찬 가게 배달, 중고 판매, 유튜브 운영 등 고정 수입은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장기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비 방식부터 철저히 리셋하자. 과거에는 외식이나 쇼핑이 스트레스 해소였지만 은퇴 후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쓰면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작은 텃밭 가꾸기, 도서관 나들이, 공공강좌 참여 등 돈 안 들이면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매지며 마이너스 노후에서 탈출하려면 지금 당장 점검하자. 매달 마이너스가 쌓이면 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도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부부는 이 악물고 하루를 견디며 은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입과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아주 작게라도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퇴직 전 아니면 퇴직 직후 1년 안에 반드시 점검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대로면 노후는 진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가계부부터 다시 꺼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매달 적자 이대로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적자 가계의 경고. 서론 은퇴 후 지출 우위 구조가 몰고 오는 위기. 대한민국 5,060대 가구 상당수가 은퇴 후 지출은 그대로 수입은 급감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 끝나고 주택담보대출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정이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점부터는 현금 유입이 끊긴 채 지출만 계속되는 마이너스 가계 운영이 장기화되며 심리적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지는 복합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4 고령층 가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90만 원, 반면 지출은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상당수 가구가 매달 마이너스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론 은퇴 후 마이너스 인생을 만드는 3가지 핵심 원인. 1. 지출은 은퇴해도 줄지 않는다. 고정비 착시? 많은 은퇴 예정자들은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 증가,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비, 의료비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비, 자녀 지원비 및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 이 중 의료비와 경조사비, 가계 고정비는 노후에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합니다. 사례 요약 경기도 58세 부부,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28만 원 납부. 총 지출 230만 원인데 수입은 160만 원, 매달 70만 원 마이너스. 2. 퇴직금연금만 믿은 결과 수입의 공백.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2024년 기준 평균 약 63만 원. 퇴직금 생활비로만 사용할 경우 35년 내 소진. 별도 소득원이 없으면 현금 흐름 단절. 사례 요약 부산 55세 부부,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3년 공백. 자녀 학비와 경조사비로 퇴직금 1억 2천 중 7천만 원 소진. 월 수입 120만 원 이하로 생활. 이는 수입 대비 지출 구조가 무너지며 퇴직금을 단기간 내 소진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기는 은퇴 설계에서 가장 큰 리스크 구간입니다. 3. 심리적 사회적 고립과 소비 습관 유지. 수입이 줄었지만 기존의 소비 습관이 유지되거나 은퇴 초기 보상 소비로 인해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또한 은퇴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우울감, 자존감 하락이 반복되며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사례 요약 서울 거주 부부, 은퇴 후 지방 이주. 생활비 절약 목적이었으나 인간관계 단절,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 증상 증가. 외출 치료 비용 증가. 생활비는 줄지 않고 스트레스는 가중됨. 해결책 은퇴 후 마이너스를 막기 위한 3가지 전략. 전략 1. 사전 지출 구조 점검 및 시뮬레이션 훈련. 은퇴 전 최소 1년 이상 노후 생활비 훈련을 권장합니다. 실제 수입 없이 고정 지출을 유지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출 카테고리별 분류 고정비, 변동비, 필수 선택 소비 구분. 건강보험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 절감 가능 여부 검토. 의료비 예산 따로 확보. 전략 2. 퇴직 후에도 현금 흐름은 유지돼야 한다. 퇴직 후에도 작게나마 월 5만 100만 원 수준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배달 지역 공공일자리.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온라인 판매. 재능 공유 글쓰기 사진 악기 요리 등. 주택 일부 임대 활용 방 하나 월세 등. 고령층 자영업은 위험이 크므로 소규모저 위험 반복형 수입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략 3. 은퇴 후 소비 리셋 생활비 구조 단순화.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지역 공동체 밥상 참여, 차량 대신 대중교통 전환, 유료 취미 대신 도서관, 공공 프로그램 활용, 물건 소비 대신 경험 중심의 생활 추구.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며 구조적 마이너스를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결론 마이너스 인생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은퇴 후 적자 가계로 진입하면 단기적인 재정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관계, 심리, 삶의 질 전체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 은퇴 전 시뮬레이션. 2. 최소한의 수입 구조 설계. 3. 소비 구조 재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다시 시작할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